현재 일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으로 치면 교육부인 일본 문부성이 뜻밖의 현상에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각종 현상들이 자신들이 전혀 예측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요. 대부분의 심각한 증상은 일본의 10대들이 최근 들어 더욱 한국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증상은 다시 한류 파도가 오면서 그냥 지나가 버릴 하나의 유행, 사회 현상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사태가 너무 심각해서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20대 등에 나타난 한류 선호 현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보도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결국에는 일본의 10대들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놀랍게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본의 10대들은 앞으로 일본의 미래가 되며 일본을 이끌어갈 이들이기 때문에 충격이 큽니다. 현재 일본에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일본 교육부의 역사 교육의 부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지방의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은 도쿄로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라주쿠나 신오쿠보를 선택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조사한 것으로 일본 지방의 10대 학생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도쿄 하면 디즈니랜드나 긴자의 거리, 롯본기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장소라고 여겨졌으나 하라주쿠와 신오쿠보가 수학여행 장소로 선정된 이유가 그곳에는 한국이 있기 때문 혹은 한류를 체험하고 싶어서라는 답변이 나오면서 일본의 10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광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 일본의 10대들 가운데 도안놀이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안놀이라는 것은 일본 문자 그대로 한국에 여행을 가는 놀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일본 당국이 예상치 못한 정체불명의 한국 여행이라는 놀이인데 현재 시국과 맞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한국에 가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더라도 매우 복잡한 절차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의 10대들, 특히 여고생들은 한국 가는 놀이를 개발한 것입니다. 이들은 호텔 숙박을 하면서 마치 한국을 간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자는 컨셉으로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도안놀이는 대부분 일본 여고생들이 잠옷을 입고 호텔에서 한국 먹거리를 가져다 놓고 파티를 벌이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을 보면서 긴 밤을 새우고 한국에 있는 기분을 느끼는 놀이인 것입니다. 대부분 코스는 비슷한데요. 친구들과 유니클로 같은 일본의 저렴한 의류 매장에서 잠옷을 맞춰 입은 뒤 호텔에서 한국 치킨 등을 시키고 컵라면이나 한국의 김밥, 한국에서 유명한 과자 등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규칙까지 세웠다고 하는데요. 정말 한국에 여행을 간 첫날처럼 느끼기 위해서 조리기구는 쓰면 안 된다 혹은 배달 음식이나 길거리, 편의점 음식같이 한국에 있을 때처럼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한국에 대한 열망이 깊으며 코로나 이후 당장 한국에 떠나고 싶다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이러한 일본의 Z세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신문사는 최근 도안놀이라는 한국 여행놀이가 일본 10대를 강하게 휘어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나 SNS 등에서 한국 여행놀이로 검색하면 이미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10대들의 성향을 활용해서 다양한 호텔 등에서는 한국 여행놀이 마케팅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도 한국 여행놀이에 빠질 수 없는 것은 한국의 치킨이라며 간접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한국식 치킨 배달업이 팽창하고 있어 한국 치킨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처럼 한국 관련 산업이 일본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본 트위터 해시태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일본 10대들의 태그 중에 하나는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는 것으로 한국식 화장을 따라하거나 한국인과 친해지고 싶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인 같다고 들으면 너무 기쁘다, 한국인 같다고 들었어, 기분 최고야 라는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수의 10대 학생들은 심지어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인이 되는 게 소원이야, 매일 고민하고 있어, 난 한국인이 왜 아닐까 라면서 일본 교육계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한국에서도 궁금해 이해가 안 갔는데 이를 위해서 일본에 직접 취재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MBC 방송국 등은 관련 주제로 일본에 취재를 갔는데 이러한 일본 10대들이 정말 한국을 좋아하는지 물었고 진짜 일본 여고생들이 한국이 제일 좋다고 답한 것입니다. 한일 외교 문제에 대해 묻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일 관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국을 사랑해요. 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10대들의 모습은 일본 정부의 혐한적 방침과는 정반대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사실상 한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는 수출 규제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주일 한국 대사가 부임을 해도 안 만나고 있으며 스가 총리는 한국 대통령을 안 만난다는 방침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국이 일본의 10대를 휘어잡았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2016년부터 벌써 6년 차에 들어갑니다. 일본 10대들의 한국 사랑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단기간의 유행이 아니라 마치 그들 내부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신념처럼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다름 아닌 일본의 역사 교육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의아한 반응인데요. 일본 역사 교육은 왜곡되었고 조작이며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며 한국에서 주장하는 위안부 같은 일은 없었다며 날조에 가까운 교육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일본이 미처 생각지 못한 매우 큰 약점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우선 이에 관해서 일본 교육부는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식민지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나라에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대표적으로 대만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을 식민 지배하고 분명 국가를 뒤흔들며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환영받습니다. 물론 대만에는 한국보다 훨씬 덜 강압적인 식민 정책을 폈기에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것이겠지만 오랜 조작을 통해서 대만의 근대화에 기여한 것은 일본이라는 인식을 뿌리 깊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학생들에게 교육할 때 일본이 지배한 식민지는 대부분 발전했고 좋은 곳이 되었다. 대만이든 한국이든 일본 때문에 발전하고 그들이 지금 잘 사는 것을 본다면 식민지가 좋은 게 아니냐고 교육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10대들은 그저 식민지는 좋은 것이라는 교육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 반한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식민지가 되어도 좋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육부가 식민지는 좋다는 교육을 자신들이 실행한 결과 학생들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해 크게 반감이 없는 10대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는 것이고 일본의 강압적이며 자기적인 각종 TV 프로그램보다 한국의 드라마에 빠져들며 친한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농담으로 이러다가 나중에 일본이 진짜 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그러한 이유는 한국의 호의적인 10대들에 더해 식민지가 좋은 것이라는 일본의 교육까지 덧붙어 일본의 10대들이 나중에 일본의 주류가 된다면 한국의 문화, 경제 등에 종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최소한 문화 속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 당국이 비상에 걸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일본 신문은 2020년의 해외 10대 뉴스에 한류 컨텐츠의 약진을 9위로 꼽은 바 있습니다. 보통 일본 연간 해외 10대 뉴스에는 코로나 발생이나 미중 간 무역 전쟁 등과 같은 정치 뉴스가 다뤄지나 그 중에 한국의 컨텐츠가 9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사회의 파급력이 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들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사랑의 불식착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끈 사실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대뿐만 아니라 일본 전 세대에 걸쳐서 한국 문화가 일본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준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경제나 정치, 외교 분야에서 쓸데없는 힘을 소진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한류 컨텐츠를 통해 일본의 미래를 가져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 교육부의 역사 왜곡과 식민지가 좋다는 교육 등이 오히려 한국을 일본에 자리 잡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